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를 해서 이 대기업들에게 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또 삼성으로부터는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등 약 86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죠. 이에 따라 2심 재판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이 대부분 맞다고 봤지만 출연금을 요구한 강요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며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. 강요죄는 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. 특히 협박은요, 의사결정 또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. 대법원은 최순실 씨도 이 대기업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인식을 가질 만큼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.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그러한 요구를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 대기업들은 협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혜택을 기대하고 알아서 출연금을 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보면요, 복 국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. 회의 끝나고 최 반장 좀 더 남아서 확인을 하세요. 사실 이 복 국장이 저한테 퇴근 후 남아서 일을 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강요를 한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제가 혹시나 다음 인사고과 때 좋은 평가를 기대하면서 알아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한 건 강요에 따른 피해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. 최순실 씨 측 이 앞선 판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를 모두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. 그동안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.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서 이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겁니다.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정 시점 이후로 걸석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본인이 최서원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또는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적이 없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판단받은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정에 나오는 걸 거부하고 있죠. 과연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. 그리고 최순실 씨 측은 딸 정유라 씨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. 삼성이 사준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없었다는 걸 검증하겠다는 겁니다.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말은 최순실 씨의 소유가 맞고 삼성이 준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발언 기회를 얻은 최순실 씨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.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지 이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또 어떤 기업도 모른다며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.